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장시간 운동을 수행을 하면서 그 에너지원으로서 혈당이 점차 이제 감소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특히 식사를 하지 않든 연료가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장시간 운동 후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혈당의 저하는 더 이제 계속해서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되면은 인체는 그런 혈당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의 양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인체 여러 부위에서, 즉 근육이나 또 지방 조직에서 또 간에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에너지 대사 과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에너지 동원, 그 중에서도 특히 간에서 일어나는 새롭게 당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걸 당 신생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이제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호르몬의 변화와 간에서 일어나는 당 신생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장시간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혈당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혈당의 정상 범위는 70에서 100mg per 데시리터, 즉 혈액 100ml당 70 내지 100mg 정도의 혈당이 공복 상태에서의 안정시 그 혈당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 즉 70mg%, 70mg per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하이포글리세미아, 저혈당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저혈당 상태가 되면은 혈당은 뇌의 최우선적인 연료가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연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전신 피로감이라든가 현기증, 또 집중력의 감퇴라든가 또 교감신경계의 흥분에 의해서 땀의 분비가 일어난다든가 또 뭐 정신신경질적인 증상, 불안감, 초조감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손발이나 눈꺼풀이 떨린다든가 또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한다든가, 즉 심계 항진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경기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운동 수행 능력의 현저한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뇌는 2차적으로는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제 혈당이 1차적인 연료가 되기 때문에 저혈당은 필연적으로 이런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 또는 피로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려고 하면 인체는 최대한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대사의 동원 체계를 재정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당원 분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지방 조직에서는 저장된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지질 분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가급적 지질이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이제 작용하는 그런 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간에서는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새롭게 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그런 그 당 신생 과정, 글루코니오제니시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분비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또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췌장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 같은 이런 호르몬의 분비들이 바로 이런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당 신생 과정은 주로 이제 간에서 일어나는, 뭐 콩팥에서도 일부 일어납니다만은 이 간에서 거의 일어나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간에서는 바로 아미노산이나 젖산, 글리세롤과 같은 포도당 이외의 물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즉 글루코스를 새롭게 합성하는 그런 능력을 간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포도당을 합성해서 혈액으로 내보내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가급적 혈당이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장시간 운동의 후반기에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장시간 운동의 결과로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도 떨어지게 되고 고갈되게 되고 혈당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혈당 상태로 이제
자꾸 들어가려고 하면은 인체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원 분해 작용, 또 지질 분해 작용, 단백 분해 작용 뭐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을 막 분비하게 되죠. 즉 이화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은 이화 작용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호르몬들을 대표적으로 보면은 췌장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신, 콩팥 위에 있는 이 부신의 피질 부위에서는 코티솔과 같은 이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부신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뇌하수체의 전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지만 대표적으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호르몬들이 장시간 운동의 후반기에는 점점 더 많이 분비되어서 바로 이런 당원 분해 작용이라든가 지질 분해 작용, 즉 당원 분해 작용이라고 하면 요 글리코제놀리시스라고 합니다. 간에 저장된 이 글리코겐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글루코스로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을 당원 분해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작용을 이런 호르몬들이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에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글리코겐도 다 혈당으로 나오게 해서 혈당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우리 뇌에는 바로 이 혈당을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당이 가급적 떨어지지 않도록 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즉 찬장에 해당하는 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계속해서 풀어내서 혈당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당원 분해 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질 분해 작용도 일으키죠.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중성 지방의 형태로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리폴라이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질 분해 과정을 통해서 그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로 이렇게 분해돼서 나오게 되면 이 지방산은 이제 운동하는 근육으로 계속 보급이 되죠. 이렇게 운동하는 근육으로 보급됨으로써 근육에서는 가급적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더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제 글리세롤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초록색 점선을 따라서 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간으로 보내지게 되면은 이것은 다시 이 글리세롤은 글루코니오제니시스, 즉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글루코스로 재합성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근육으로 가보면 근육에서도 이제 당원 분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글리코겐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감소되고 산화되고 당원 분해 작용이죠. 당원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분해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으로 전환되는데 바로 이 과정을 해당 과정, 글리콜리시스라고 그러죠. 자, 이런 글리콜리시스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 피루부산이 생성되는데 이때 이 피루부산이 산소가 이제 결핍된 상태에서 젖산이라는 물질로 전환되게 되죠. 그러면 이 젖산은 요 화살표 방향처럼 간으로 보내져서 다시 당 신생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즉 새롭게 포도당을 만드는 재료로서 이 젖산이 이용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 70%의 젖산은 다시 이제 이 근육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약 20% 정도의 젖산은 간으로 보내져서 이렇게 포도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 쓰여지게 되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아미노산으로 다시 전환되는데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보다 더 이제 그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보다 심한 그런 그 패스팅 상태, 즉 그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이제 고강도의 운동으로 예를 들어서 중정도 이상의 강도로 뭐 1시간 가깝게 그 이상 계속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점점 더 근육에 있는 근단백질의 분해 현상은 활발히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프로테올리시스, 즉 단백 분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은 역시
이 간으로 보내져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데 쓰여지죠. 즉 글리코니오지시스, 당 신생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역시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러한 그 운동 중에 혈당의 감소에 반응해서 운동이 점점 장시간 지속되면 될수록 아까 설명드린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코티솔과 같은 또 글루카곤과 같은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더 활발해지면서 당원 분해라든가 지질 분해 그리고 당 신생 과정 같은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이 지질 분해에 의해서 분해돼서 나온 글리세롤이 간으로 보내져서 당 신생 과정에 참여하는 그 과정, 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지질 분해로부터 나온 이 지방산은 운동하는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은 당원 분해를 통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즉 글루코스 6인산으로 분해되고 이게 이제 포도당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이 하나 더 붙은 그런 것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즉 글리콜리시스를 통해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 분해되고 이 분해된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것이 젖산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이 젖산은 결국 간으로 가서 간에서 다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통해서 즉 당신생 과정으로 글루코스로 재합성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시간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수행하면 근단백질의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 근단백질이 분해를 통해서 나온 아미노산이 탈아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탈아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은 질소 성분을 가지고 있죠. 즉 아민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미노산으로부터 이 아민기가 벗겨져 나오고 이것이 이제 그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인 피루부산과 만나서 합쳐져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 역시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알라닌은 혈액을 통해서 결국 간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간에서는 다시 이 알라닌이 여기서 이제 아민기가 피루베이트와 피루부산과 합쳐져서 알라닌이 됐으니까 이 알라닌에서 이 아민기가 떨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해당 과정의 역 방향을 통해서 쭉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글루코스 6인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당 신생 과정, 글리코니오 제니시스라고 하고 간에서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글루코스 6인산은 결국 혈액 밖으로 빠져나와서 혈당을 다시 높이게 되는 거죠. 혈중 글루코스 또는 혈중 포도당, 즉 혈당을 떨어지려고 하는 혈당을 다시 높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그 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런 과정을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글루코스가 요 GLC2죠. 이 당수성 운반체 단백질 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수성체 단백질의 통로를 통해서 글루코스가 유입이 되면은 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글루코스 6인산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죠. 이인이 붙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되고 이것이 이제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화살표 방향으로 쭉 가서 여기 보시면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 이 과정까지가 해당 과정, 즉 글리콜리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을 여러분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가 즉 글루코스 6인산이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고 즉 6인산 과당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16BP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입니다. 프럭토스 12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여러 차례의 이제 산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이 물질로 전환되는 거죠. 이 PEP는 포스페놀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이 물질을 거쳐서 마침내 피루베이트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표시되어 있고요. 요 포스페놀 피루베이트 PEP에서 피루베이트로 전환되는 이 과정은 요것은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으로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것에 주목해 주시고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피루베이트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져서 그 다음에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산소적으로 이게 산화되는 그 과정, 즉 TCA 사이클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크랩스 사이클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생성되는 물질의 이름을 따서 시트르산 회로, 즉 구연산 회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시트릭 애시드가 구연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례의 산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말테이트, 그 다음에 OAA라고 되어 있는데, OAA는 옥살로초산, 즉 옥살로 아세틱 아시드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옥살로 아세틱 아시드라고 여기 제가 써놨죠. 옥살로 초산으로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크랩스 사이클을 계속 도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산소적으로 또 이것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락테이트, 아까 근육에서 생성된 이 젖산이라고 하는 물질, 이 락테이트는 결국 이제 혈액을 통해서 근육에서 생성된 이 젖산은 결국 간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러면 간에서 간세포막을 통해서 확산돼 들어와 가지고 마침내 간에서는 이것이 피루베이트로 이제 전환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루베이트, 피루부산은 바로 이렇게 PEP로 재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역시 한 가지 방향, 피루부산이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되는 과정도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즉 아세틸 조효소 A는 피루부산으로 다시 재전환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해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피루부산이 뭘로 전환이 되냐면은 옥살로 아세틱 아시드, 즉 옥살로 초산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간에서는 당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으면은 이렇게 TCA 사이클로 바로 이렇게 아세틸코에가 시트릭 사이클, 이걸 TCA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니라 피루베이트가 바로 옥살로 초산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옥살로 초산은 그 전 물질인 말테이스, 다른 건 다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되어 있지만 이 옥살로 초산과 말테이트, 말산이라고 합니다. 이 말산은 상호 양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루베이트를 거쳐서 이 옥살로 초산을 거치고, 그런데 이제 옥살로 초산은 미토콘드리아로 밖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옥살로 초산은 말산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산이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밖으로 이제 이 말테이트가 나오게 되면, 이 말테이트는
이제 비로소 옥살로초산으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이 옥살로초산에 인이 가인산돼서, 그래서 이렇게 인을 갖다가 가인산하는 이 효소가 있는 것이죠. 이 효소를 뭐 직접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다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가인산이 돼서 인이 하나 붙어서 바로 이 물질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죠. PEP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죠. PEP는 포스페놀 피루베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이런 그 우회로를 거치느냐? 그것은 이 피루베이트가 PEP로 다시 재전환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피루베이트가 PEP로 다시 재전환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PEP는 해당 과정의 역방향으로, 즉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전환이 돼서 마침내 이렇게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라는 물질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러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인이 하나 빠져나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이 벗겨지고 나서 이것이 원래의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물질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스 6인산,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역방향으로 전환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역시 이제 이 효소에 의해서, 이 효소의 이름은 여기 표시되어 있죠. 저 글루코스 6포스파테이스라고 합니다. 글루코스 6인산 분해 요소죠. 글루코스 6포스파테이스, 글루코스 6포스파테이스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인이 하나 벗겨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글루코스로 비로소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 젖산이 간으로 들어와서 피루베이트로 전환이 되고, 피루베이트가 방금 여태까지 설명한 이 빨간색의 과정, 저 옥살로초산을 거치고 말산을 거치고 다시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와서 다시 옥살로초산으로 말산이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PEP를 거쳐서 그 다음에 쭉 해당 과정의 역방향을 통해서 쭉 가서 결국 이제 이 당을, 포도당을 새롭게 만든 과정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역시 글루코스 운반체 단백질, 통로 단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혈액 밖으로, 혈액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왜 일어나느냐? 혈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간에서 이 락테이스를 가지고 혈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육에서 일어나는 일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서 이제 근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아미노산이 탈아미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소 성분 아민기가 떨어져 나옵니다. NH2가 떨어져 나오면 이것이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인 피루베이트와 결합을 해서 이제 알라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을 하죠. 즉 알라닌이라는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생성을 해서 이것이 이제 결국 간으로 보내지게 되죠. 간으로 보내지게 되면 이 알라닌이 내서 다시 요 질소 성분 NH2 아민기가 떨어져 나오면 이것이 이제 피루베이트 초성 포도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초성 포도산은 방금 설명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즉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피루베이트는 옥살로초산으로 전환이 되고, 옥살로초산이 직접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옥살로초산은 말산으로 일단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말산이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 말산이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PEP를 거쳐서 다시 글루코스를 만드는 이런 당신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글루코스가 세포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즉 이 알라닌도 역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피루부산의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글루코스를 새롭게 만드는 당신생 과정을 통해서 떨어진 글루코스를 다시 높이려고 하는 이런 그 과정이 활발하게 장시간 운동의 후반기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글리세롤입니다. 뭐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에 의해서 글리세롤이 직접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혈당이 떨어지면 간에서 저장돼 있는, 여기서는 이제 간에서 저장돼 있는 트라이글리세롤, 즉 중성 지방을 지질 분해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성 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랑 여기 글리세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지방산 세 분자로 이렇게 리폴라이시스, 지질 분해가 되는데요. 이 글리세롤을 보게 되면 이 글리세롤이 여기 가인산 돼서, 이 가인산 시키는 요 인을 갖다가 여기 이제 하나 소개했는데요. 글리세롤 카이네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글리세롤 카이네이스, 글리세롤 키나제라고도 그러죠.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인이 붙어가지고 이 물질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어서 이제 DHAP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되죠. DHAP 뭐 이런 걸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입니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라는 물질로 전환이 되고, 요것이 결국은 이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라는 물질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요 해당 과정의 역방향으로 계속 올라가서 여기서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6인산 글루코스로 전환이 되고요. 즉 여기서 다시 인이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이 인을 떨어져 나오게 하는 그 효소를 글루코스 6 포스페타이즈, 발음하기 어렵네요. 글루코스 6 포스페타이즈라고 하는 요 효소에 의해서 이 인이 하나 떨어져 나오고 글루코스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혈액 밖으로 나감으로써, 혈액 쪽으로 나가면서 떨어진 혈당을 다시 높이게 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것은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신생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는데, 바로 이 락테이트와 그 다음에 요 근단백질, 그 알라닌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생이 이루어진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이 당신생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 아미노산들, 뭐 간으로 들어온 이 아미노산 중에 요것은 이제 케톤체랑 합쳐져서 모디파이드 케톤 바디라고 하는, 뭐 이건 특별히 여러분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요게 이제 합쳐지면서 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역시 또 피루베이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종류의, 특히 이제 그 당을 합성하는 그런 그 아미노산들, 이런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이런 아미노산들은 대표적으로 발린이라든가 루신 같은 아미노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루베이트를 형성을 하고, 또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바로 이 과정, 옥살로 추산을 거치고 마산을 거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당신생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될 때 인체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요것은 옥살로 아세틱 아시드라는 거, 그 다음에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EP라는 것은 포스페놀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거, 또 G3P는 그리세롤 3포스페이트이고요. DHAP는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회로 경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더 대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